안녕하세요. MBTI로 배우는 현대시 비밀과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따뜻한 집, 웃음소리 가득한 마당,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골목길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지용의 고향 속 화자는 그런 익숙함 대신 낯설고 쓸쓸한 감정을 느껴요. 왜일까요? 고향에 분명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해 화자의 섬세한 감정 변화를 따라가면서 잃어버린 마음의 자리와 그 속에 담긴 INFJ 성격의 내면 세계를 살펴볼 거예요. 시 속 표현과 상징이 어떻게 화자의 성격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며 고향이라는 단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한 사람이 아주 오랜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화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에 발을 딛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음속에 간직해온 고향과는 너무 달라요. 풀피리를 불며 뛰놀던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달리 지금의 고향은 조용하고 낯설고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느낌을 줍니다. 이 시의 중심 이야기는 바로 그 낯설과 어긋남에서 시작돼요. 화자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전의 감정, 추억,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전히 상광근 알을 품고 뻐꾸기는 제철에 울고 들판엔 작은 흰 점 꽃이 피어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안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건 화자가 현실의 고향보다 마음속의 고향을 더 강하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런요 라는 반복되는 구절은 그 간절한 그리움이 실망과 허탈로 바뀐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말투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마음 둘 곳을 잃은 사람의 탄식이 담겨 있어요. 시 속에서 화자는 변하지 않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어요.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는 구절은 화자가 이미 마음의 고향을 잃고 다른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장면에서 구름은 마음이 떠도는 존재라는 상징으로 쓰였고요. 이렇게 보면 이 시는 단순히 한 사람이 고향을 다시 찾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자연과 변해버린 인간의 마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상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그려둔 고향과 눈앞의 고향이 다르다는 그 괴리감이 화자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오랜만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분명 장소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그 안에서 편하지 않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요. 이 시의 화자도 바로 그런 마음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단순한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장소, 나를 위로해주는 기억 속의 고향을 찾으려 했던 화자의 간절함이 더 깊이 다가와요. 결국 이 시는 돌아왔지만 돌아가지 못한 한 사람의 내면 여행이에요. 몸은 고향에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한 채 멀리 떠돌고 있는 외롭고 쓸쓸한 방랑자의 이야기인 거죠. 고향은 그대로지만 화자의 마음은 너무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슬픔을 말없이 받아주는 건 그저 노푸른 하늘뿐이에요. 이 시를 읽고 난 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고향은 장소보다 기억과 마음에 있다는 걸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고향은 돌아가고 싶은 추억의 마음속 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게 하죠. 정지용의 고향을 읽다 보면 시 속 화자는 단순히 고향을 다시 찾은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아주 섬세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바라보는 풍경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신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던 기억과 감정으로 채워진 고향이에요. 눈앞의 자연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화자의 마음은 과거와 달라져 있고 그 달라진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런 섬세한 내면, 그리고 감정을 시적인 상징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화자의 성격은 MBTI 중 INFJ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화자는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자기 안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몸은 고향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다는 외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INFJ는 외적인 환경보다 마음속 세계에 깊이 몰입하는 경향이 강한데 화자 역시 물리적인 고향보다 기억 속 고향을 찾고 있어요. 또한 INFJ의 두 번째 특징인 직관형은 시 속에서도 뚜렷이 드러나요. 화자는 자연을 단순히 관찰하지 않아요. 상권, 뻐꾸기, 흰점 꽃, 구름 같은 자연물들을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바꾸어 자신의 감정과 연결시켜요. 예를 들어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구절은 과거에 따뜻했던 추억이 사라지고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 쓸쓸하다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식은 현실보다 감정과 이미지, 상징을 중시하는 직관형의 사고방식과 잘 맞아요. 감정형 성향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 여긴 예전과 달라졌어라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움, 상실감, 외로움 같은 감정들이 시 전체를 이끌고 있어요. 특히 반복되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런요라는 문장은 화자의 내면 감정을 강하게 밀어올리는 구조예요. INFJ는 보통 감정을 말로 조심스럽게 드러내지만 시처럼 비유와 구조로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데 능숙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형의 특성은 시의 구조와 전개에서 잘 나타나요. 이 시는 수미상관 구조로 처음과 끝이 같은 구절로 반복돼요. INFJ는 혼란을 싫어하고 자신의 감정을 질서 있게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화자 역시 단순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상실감을 시의 구조 속에 담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처럼 감정의 깊이, 상징을 통한 표현, 구조 있는 전개는 INFJ의 전형적인 시적 태도예요. 비슷한 유형인 INFP와 비교해보면 INFP는 감정이 더 격렬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자유로운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이 시의 화자는 감정을 꽤 절제된 어조로 정리된 구조 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INFJ 특유의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결국 화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감정을 시 속에 조용하고 질서 있게 담아낸 사람이에요. INFJ형의 화자답게 그는 세상의 풍경보다 마음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시를 통해 조용히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를 읽으며 누군가를 그리워한 적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 마음을 아주 가만히 천천히 꺼내 보여주는 이 화자에게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정지용의 시 고향은 아주 짧은 시어 하나하나에도 화자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어요. 단어들이 단순히 사물이나 풍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화자의 감정과 상실감,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면 시를 훨씬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시의 어휘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고향 풍경과 그 속에서 길을 잃은 화자의 마음이 더 선명하게 다가와요. 먼저 시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되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는 구절은 시 전체의 분위기와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고향에라는 반복은 그리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줘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는 그 간절함이 결국 실망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해요. 이때 쓰인 아니러뇨는 아니로구나 라는 뜻의 고어예요. 이 한 단어 속에 실제로 돌아와 보니 내가 그리던 그 고향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절망이 들어있어요.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표현에서는 감각적인 이미지가 살아있어요. 풀피리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상징하고요. 소리 안이 나고는 그 추억이 더 이상 현실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메마른 입술은 삶의 활력이나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뜻하고 쓰디쓰다는 표현은 단순히 맛이 쓴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단어 하나가 여러 감정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시의 매력이에요. 상권기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것만이라는 구절은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했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 시어들은 자연의 질서와 반복을 상징하면서 변하지 않는 고향의 풍경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화자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평온함은 오히려 화자의 고립감과 이방인 같은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돼요. 또한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는 말에는 화자의 내면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요. 먼 항구는 현실에서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느낌을, 구름은 그런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상태를 상징해요. 화자는 자신이 여전히 그리움 속에 있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는 자기 인식의 슬픔을 이 구절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특히 구름은 일정한 모양 없이 흘러다니는 존재라서 뿌리를 잃은 화자의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시에 자주 쓰인 반복 표현은 화자의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장치예요. 반복은 리듬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감정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기능도 해요. 고향에나 쓰디쓰다처럼 반복되는 말은 단순한 말노름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시어와 표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시는 그리운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외롭다는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어들을 이해하고 나면 고향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기억, 상실, 그리고 마음의 빈자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를 읽는 건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을 같이 읽는 거니까요. 정지용의 고향은 감정이 섬세하게 담긴 서정시이면서도 문학 개념 공부에도 매우 좋은 예시가 되는 작품이에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시 중 하나이고 서술형 문제, 객관식 해석 문제, 시어 분석, 표현 방식 파악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활용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기억해둘 표현 방식은 바로 수미상관이에요. 이 시는 첫 연과 마지막 연이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라는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처럼 시의 시작과 끝을 같은 말로 반복하는 구성을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이 표현 방식은 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고 화자의 감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시험에서는 이 시의 구성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자주 등장해요.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감각적 심상이에요. 이 시에는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인 심상이 골고루 쓰였어요. 흰 점 꽃은 시각적 심상이고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는 청각적 심상,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미각적 심상이에요. 감각적인 표현이 많다는 건 독자에게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주기 위한 장치라는 뜻이에요. 문제로는 감각적 심상의 예를 고르시오, 심상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감정을 설명하시오와 같은 형태가 자주 나와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 기법은 대조예요. 이 시에서는 자연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돼요. 예를 들어 상권기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것만처럼 자연은 여전히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라는 표현에서는 화자의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처럼 변하지 않는 자연과 변해버린 인간의 마음을 비교하고 대비시키는 방식은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이 시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같은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밖에도 반복법은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반복은 감정을 강조하고 시의 리듬을 살리는 데 사용돼요. 고향에처럼 시어 자체를 반복하거나 쓰디쓰다처럼 말의 구조를 반복해서 감정을 강하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시의 주제는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소예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마음속 고향은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이 시의 중심 주제예요. 시험에서는 주제를 묻는 객관식, 서술형 문제뿐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화자의 감정은 전체적으로 쓸쓸하고 허전하며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실에 대한 실망이 섞여 있어요. 요약하자면 이 시에서 반드시 공부해둬야 할 개념은 수미상관, 감각적 심상, 대조, 반복법,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주제예요. 이 5가지는 교과서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포인트라서 문제를 풀 때 근거를 찾기에도 아주 좋아요. 감정만 따라가다가 놓치기 쉬운 개념들이니 시를 읽은 다음에는 꼭 문학 개념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이렇게 정리해 두면 시험에서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정지용의 고향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장소로서의 고향이 아닌 기억과 감정이 머무는 마음속의 고향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화자는 돌아왔지만 진짜 고향은 마음속 어딘가 멀리 떠 있어요. 그 감정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어 속에 담아낸 모습은 마치 INFJ 유형의 사람처럼 섬세하고 조율된 내면을 보여주죠. 여러분도 이 시처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이 있었나요? 감정은 흐르고 기억은 남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해요. 시를 읽는다는 건 그런 내면 여행을 하는 일이에요. 오늘 배운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 고향을 떠올리게 해주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